안녕하세요. 진달래 학사입니다. 오늘은 그 자율신경에 대해서 더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이전에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전에 찍은 영상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.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찍는 거고요.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, 차로 비유하자면 교감신경계는 악셀레이터를 누르는 거고요. 부교감신경계는 브레이크를 좀 거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엑셀레이터는 막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힘을 주는 건데, 그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. 우리가 이렇게 막 그 어떤 거에 막 에너지가 솟고 막 뭔가에 의욕이 넘치고 이게 조금 교감신경이 약간 흥분된 상태예요. 그래야만 우리 몸에서는 막 이렇게 그 에너지가 막 차오르거든요. 그런데 이게 너무 과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과잉 흥분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심장을 막 빠르게 박동하게 하고요. 그 다음에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고, 그 다음에 이런 골격근으로 최대한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눈이 동공이 이렇게 커지고요. 그 다음에 멀리 볼 수 있게 눈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. 그리고 그 호흡도 이렇게 최대한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거를 빨리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,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맹수가 쫓아왔을 때 최대한 빨리 도망을 가는 게 그 위험에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는데, 사실은 그거에 맞게 아까 그런 몸의 반응들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맹수가 쫓아오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상황이 있죠. 여러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, 금전적 스트레스, 그 다음에 이렇게 표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속에 꿍 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, 그 다음에 저항,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 누구하고 대치해서 막 정말 화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막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저항하는 그 마음 자체도 엄청난 더 큰 스트레스로 몸에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고요. 그다음에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는 아까 그런 반응들은 좀 이렇게 완화가 되는 대신에 소화기라든가 비뇨기 상태가 좀 원활해져서 소화도 잘 되고 대소변도 잘 나오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는 이렇게 몸이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이완되고 이랬을 때 부교감 신경계가 주로 활성이 돼서 요게 서로 이렇게 어떨 때는 내가 뭐 어떤 거를 열심히 좀 하고 이렇게 의욕을 내야 될 때는 교감신경이 좀 활성화가 되고,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고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, 이렇게 서로 악셀레터와 브레이크가 이렇게 좀 적당히 조절이 되면 우리가 차를 잘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데, 현대인들은 거의가 이 교감신경계가 과잉 흥분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막 그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강하게 뛰게 되기 때문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거나 아니면 좀 불규칙하게 뛴다거나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, 또 혈관이 수축되다 보니까 두통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흉통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아까 그 우리 몸에 쌓여 있는 글루코겐이라든가 저장 지방을 빨리 에너지화 시키기 위해서 포도당으로 막 분해를 해버리거든요. 그래서 당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. 여러 가지 그런 몸에 안 좋은 반응들이 생겨나게 됩니다. 그리고 교감신경계가 너무 진짜 최대한 과항진됐을 때, 그게 바로 저는 공황장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정말 막 죽을 듯이 심장이 뛰고 막 땀이 나고 막 어지럽고 이런 게 이제 공황장애 상태까지 이제 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됐을 때 최고봉이 공황장애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상태에서 이제 공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저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부교감신경계가 너무 활성화된 게 아닌가? 이 사람은 심장 박동도 더 느려지고 피가 잘 이렇게 혈압도 더 낮아져서 더 이렇게 혈류가 충분히 뇌로 가지 못하니까 어지럼증도 오고 이런 것이 다 부교감신경계가 너무 활성화돼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
부교감신경계가 과잉 활성화되는 이유도 사실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놀래서 부교감신경계가 따라서 더 과잉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이런 경우에도 최대한 교감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, 좀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그런 영양소를 썼을 때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. 왜냐면 이 사람은 너무 이완돼 있어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그렇지가 않고 그런 걸 썼을 때보다 차라리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안정시켜주는 그런 뭐 처방받는 신경안정제들 말고요, 그냥 이런 천연 물질들로 해서 그런 걸 써줬을 때 더 사실은 에너지도 생기고 기운도 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써보면서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. 그래서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교감신경이 너무 과잉 항진돼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막 정말 막 그 열도 많아 보이고 열성 체질인 것 같고 막 성격도 막 활발하고 이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항진돼 있는 게 아니고요. 정말 이렇게 뭐 정말 보기에도 뭐 몸에 열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그 좀 조용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게 속에 열이 차 있고 교감신경계가 항진돼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보기와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, 아무튼 현대인들의 병들은 이런 교감신경계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,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을 썼을 때 더 훨씬 이렇게 좀 편안해지면서 에너지도 생기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좀 해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질환들을 치료해주는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요즘에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내가 너무 이게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가장 교감신경계를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생활적인 방법으로 이완시킬 수 있는 것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자기 호흡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하는 거,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은, 간단하면서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. 또 제가 이제 어싱 영상 몇 번 찍었는데 좀 안전한 이렇게 뭐 그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 유리 조각이라든가 뭐 찌르는 게 이런 게 있을까봐 제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좀 안전한 어떤 맨 땅의 공간을 좀 확보하셔서 거기서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어싱을 좀 해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자율신경의 부조화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